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 조국 장관으로 인한 공방정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대현 한국당 원주율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국정감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요,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이 부인의 이 검찰 수사,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 이해 충돌 면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와 그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실제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이런 기관장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석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석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로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법무부가 네, 속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직무 수행, 이해 충돌 가능성, 섣부른 판단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거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수혜가 문제인 상황이죠. 이건 프레임을 잘못 설정한 것 같고요. 자,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중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해서 공개 소환을 자신의 부인이 못 받도록 한다거나 이른바 황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가 전체가 충돌과 분열로 지금 점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물러나서 수사를 받아야죠. 그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어떤 취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론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이라는 단서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을 통해서가 아닌 보고를 받고 그리고 개개 검사한테 개개 사안별로 뭔가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긴 하나 그 수사에 관한 보고조차 일절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이 하나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이해 충돌의 어떤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그렇게 뭔가 전체적인 일반론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가족이 수사받는 것 사이에서 어떤 첨예한 그런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의 경우 조국 장관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향후 뭔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지시를 내린다거나 지휘를 내린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한 검사한테 전화한 것 자체는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 자체가 압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검사가 정말로 외압을 느끼고 그리고 수사에 방해가 될 만큼 그런 압력을 느꼈다면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나 그런 거는 본 게 없거든,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검찰을 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꼈는지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앞서서도 밝혔지만 그 당시에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그 건강을 좀 챙겨봐달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놀라지 않는 부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그걸 보고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새 세정 내용은 물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금 건희기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이해충돌이 벌어지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무부의 기관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충돌 사례가 벌어졌을 때 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모양새는 참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제 부정 청탁 금지법. 이거 입법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그때도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그거 빠졌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걸 빼버리는 게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기관이고 검찰이 그 장관 관련 가족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충돌 또 직무 관련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생겼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국민권익위에서는 박원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일관된 부분이고. 그런데 설사 이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설사 기관장이 이렇게 이해충돌 생길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입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박은정 위원장 얘기처럼 임명권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한다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대현 위원장이 아까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 네네.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통화 도중에 정경심 교수의 전화기 자체를 이제 검사에게 거죠. 전달을 해서 통화한 내용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대 국감도 있었죠. 조국 장관 딸 의혹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권은 다 알 수는 없는데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었고요. 부산대 의전은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서울대에 온라인으로 휴학 신청을 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원본은 못 보고 사본은 봤습니다. 병명은 적혀 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였고요. 날짜는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가 조에 대한 진단서입니까? 그건 이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범죄 정보지. 네, 마지막 답변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서울대 관계자들이 말을 아끼면서 명확한 답변은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기보다 이 사안들 전부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사 중인 사안에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허용된 범위 밖에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게 최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시일이 지난 일들이고 그래서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딸의 인턴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그 부산대 의전원에 갈 당시에 이제 진단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턴 관련해서는 서울대 측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 내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저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학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뭐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조국 장관 딸 측이 저는 아마도 검찰 측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서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뭔가 논란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을 이제 검찰이 살펴보면은 이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곽상도 의원의 주장처럼 뭔가 위조된 그런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게 뭐 복잡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국감장에서는 서울대 측은 또는 서울대 병원 측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그 서울대의 경우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어떤 뭐 준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대한민국을 뭐 대표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밝히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오세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하시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고 총장 선거에 나가신 분이죠. 그리고 뭐 국립대학이니까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고려한 이런 말만 한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은 이제 법인화가 돼서 뭐 국립대학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상하탑인데 예. 그 상하탑을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 애매한 정치적 수사를 남발한다. 그거는 어쩌면 국민들은 교수들 간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친묵의 카르텔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고 이것 또한 불공정한 부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 관련해서 뭐 서울대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예전에 한진가 조사를 할 때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 인하대에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1개월 만에 교육부에서 편입 취소가 되면서 졸업장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그때와 지금은 교육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장관 자산 이 관리인이죠. 김경록 씨의 인터뷰 후 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이요. KBS와 검찰이 내통 내지는 결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요. 지금은 유출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가 조사위원회 외부 인원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구성하겠다 했는데 세계 노조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내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보도국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 그 와중에 또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서울대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누구 말이 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KBS 관련 주장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첫 번째는 그 김 씨와 인터뷰해놓고 방송도 안 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 흘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KBS가 방송을 했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나왔죠, 증거가. 바로 다음 날 방송을 10일 날 인터뷰를 했고요. 9월 10일 날 했고 11일 날 방송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했다는 건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 검찰과 내통했다 이 얘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KBS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이른바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검찰에 흘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KBS가 지금 어떤 방송입니까?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대표 방송 아닙니까? 수신료를 받고 있죠. 그럼요. 국민의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바로 뭐 KBS CEO가 이런 조치를 취해라 하니까 바로 외부 인사로 조사위를 구성한다. 또 특별지휘팀을 구성해서 기존의 수사팀을 배제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죠.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데스킹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국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도본부장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못해서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조사위를 구성한다면 이게 또 내부에서 취재 시스템을 또 들여다보고 과연 취재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상황을 좀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의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내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과 KBS 모두 왜곡 방송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아니다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각 양측 모두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KBS가 이 왜곡 방송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뭐 섣불리 피해자 프레임을 만드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봐도 이거는 뭐 정당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뉴스의 가치 판단은 1차적으로 취재 기자가 합니다. 이게 데스크를 거쳐서 시청자에게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판단의 문제이지 왜곡 여부의 문제로 이 전이되는 것은 좀 핵심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의 핵심 인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증언을 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한 뒤에 확인 취재를 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확인할 곳이 검찰밖에 딱히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KBS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확인 취재까지 거쳤는데 그 와중에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이 일부 검찰에 전달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전체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검찰에 전달하는 이런 언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유시민 씨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이 어떤 유튜브 방송보다 적어도 KBS의 편향성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 이사장 또한 김경록 씨가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는 부분을 방송에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편집권은 본인한테 있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을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한 내용 편집에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또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 본인은 언론과 검찰에 어떤 조금 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 인터뷰를 했던 이유가 뭐 그렇게 왜곡되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 않고 잘 전달이 됐다. 그래서 뭐 그렇게 편집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KBS 측에서 지금 가장 좀 뭔가 공방이 오고 가는 게 그 당시 그 김 씨가 정경심 교수랑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을 해온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 씨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뭔가 좀 피해자인 것 같다. 펀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KBS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당시 그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자 프레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김 씨가 그 당시 펀드 관련해서 그런 류의 어떤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짧게라도 이렇게 조금 입장을 실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왜 뺐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전체적으로 KBS뿐만이 아니라 뜯어봤을 때 조국 장관 가족 측의 어떤 입장이나 조국 장관 가족 측에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은 대체적으로 보도가 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번 조국 장관 그 논란이나 사태를 한 2달 넘게 겪고 오면서부터 그 언론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돼 왔는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 측의 입장이 기계적으로라도 그 중립에 가깝게 반영이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모두 긴 인터뷰 중에 어떤 부분을 취사 맞습니다. 선택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KBS 사태를 둘러싼 공방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KBS는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KBS는 기다렸다는 듯 기존 조국 취재팀은 배제한 채 자체 감찰을 벌이겠다는 명백한 내부 통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정말 노골적으로 어용방송화 시키면서 기자들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야당은 KBS 조치가 내부 통제다, 기자 탄압이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또 맞서고 있네요. 네,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KBS가 한 사람의 어떤 말, 외부 인사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 말씀드린 대로 외부 조사위를 구성한다든가 법조팀을 배제하고 기존 취재팀을 배제하고 특별 취재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KBS가 경영진이 한 발 물러서서 일단 내부 조사를 우선하겠다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BS는 뭐 언론사 중에서도 대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부장국장 말고도 보도본부장 말고도 차장도 있고요. 그러면 또 예, 보도위원회도 심사도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보도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돼 있고요. 예. 공정방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고 예.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시스템도 그 절차도 얼마든지 갖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 뭐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게이트키핑 포함해서 뭐 사후에는 뭐 심의라는 게 있는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있고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삼성 공장을 찾았는데 세 번째로 기억이 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또 이끌어주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6번이나 언급하고 이제 우리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의 이런 접촉을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아마 다른 기업들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삼성만 가시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데도 뭐 가셨는데 뭐 세 번째니까 특별히 이걸 뭐 일부에서는 국면 전환이다 얘기하고 이게 돈 있겠는데 저는 꼭 국면 전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제 행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조국 문제만이 유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싸우는 걸 보면 조국 장관만 없으면 또 조국 장관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만 잘 돼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이 잘 돼야 하는 건 당연한데 삼성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민생 경제라든지 서민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말 서민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행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나는 것보다는 예. 저녁에 정말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조금 속내를 털어놓고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보시는 바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어렵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뭐 저런 경제 행보가 민심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 행보가 민생 경제 행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대기업 방문일 뿐이죠. 자, 민생 경제를 챙긴다고 하면 잘 나가는 경제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현장을 돌아야죠. 그리고 그런 것이 뉴스를 타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하는 게 진정한 민생 경제 행보이지. 자, 지금처럼 계속하면 지지율 하락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어려운 거는 물론 민생 경제 뭐 소상공인 더 어렵습니다만 저것도 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기조가 포용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 포용이라는 말은 어떠한 경제 주체도 배제함이 없이 다 포함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민 경제에서부터 그리고 기업까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다 포괄을 해서 챙겨서 잘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방향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바른 행보를 해나간다면 저는 뭐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제가 좋아지기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